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바로 1페이지 피시고요. 저희가 이게 구성이 교재가 20페이지, 22페이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22페이지까지는 전범위를 논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3부터 테마별 비교가 23부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까지는 테마별 비교가 아니고 이건 전범위 비교예요. 근데 이게 22페이지까지가 보통 3시간 정도에 끝날 거예요. 3시간 정도에 끝나고요. 요것만 딱 끝내도 무조건 여러분들은 40점이 넘습니다. 한 18개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3시간만 잘 투자해도 40점 넘으니까 뭐 공법이 과락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3시간도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다가 기본 강의만 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걸 반복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범위는 딱 60점 범위만 수업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다지면은 나머지는 다시 확인학습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성은 좀 여러분 첫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내용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문제에 대입을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대입을 못하는 게 요 키워드를 찾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부분은 전부 다 노란 색깔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재에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끝나면 이렇게 기출문제로 점검하는 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가를 같이 보면서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다 출발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체킹해 보면서 가게요. 자, 지금 테마 1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왔죠. 발을 정자를 몇 개 정도 쓰는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3시간 동안만.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 하면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요. 자, 국가계획 하면 무조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죠. 국가계획 나왔는데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국가계획 다음에 수식어가 설치하는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은 고속도로나 철도인가요? 고속도로나 뭐라고요? 철도. 그러면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면 고속도로나 철도 이렇게 돼 있죠. 고속도로나 철도는 누가 설치를 할 수 있다? 법인. 자, 그러니까 국가계획 하면 모두 누군데?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것만, 광역시설만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여기 국가계획 정리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에서 여러분 좀 머리 아프게 하는 내용이 이거죠. 시험 문제가 국가계획 일환 하고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국가계획 일환, 이건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용어정의. 단어 뜻을 묻는 거죠. 용어정의 나오면 이게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계획이라 그러고 나오면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적인 문제가 나면 누가 수립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됐죠? 거나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면서도 괜찮고, 국가계획을 하면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또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계획하고 용어정에 나오면 세 단어 찾는 거죠. 뭐 나와야 되죠? 중앙 또는 기본 또는 관리. 광역도시계획은 언급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어디에는? 용어정의에는. 뜻에는. 용어적인 문제에는 광역도시계획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광역도시계획 가면 국가계획은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근데 뜻, 용어정의 문제에는, 이 용어정의 문제에는 광역을 언급하고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요 선을 그어두시라고요. 이게 그어지기 시작해야 문제가 풀리니까요. 자, 다시.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무슨 시설이죠?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은 누구죠?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와요. 꼭 이런 지저분한 문제를 장난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국가계획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할게요. 자,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영토면 이렇게 전국토에 걸치면 국가계획 그래요. 어디에 걸치면요? 전국토 또는 시도 이상에 걸치면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면서 시도 이상에 걸치면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이라는 단어는 전국토나 시도 이상일 때 국가계획하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도시군이 이 도시군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뭘 수립한 단위요? 계획. 그러면서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하고 되어 있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하고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시 또는 군 6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6개 중 몇 개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하죠. 도시 몇 개요? 하나.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국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개 이상의 시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이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몇 개니까 하나.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시 해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나오면 뻥이야. 이게 뻥치려고 하는 문장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계획 하면 국장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OX, X. 국가계획이든 뭐든 상관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유육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6명만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요 개념 정리됐나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강원도를 꼭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해요. 공부하니까 놀러 가가지고.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자로 출범했죠. 강원특별자치도 됐어요. 강원도예요. 끝. 아셨죠?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만 뽑고 나머지는 안 뽑죠. 예. 근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장, 강릉시장 다 따로 뽑습니다.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하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강원도. 내년 4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와요. 내년 4월에는. 그럼 뭐라고 그래? 전라북도 끝. 됐죠?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름만 하나 떼서 쓰는 거예요. 약간의 권한을 위임받고.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6명 이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서 제주특별자치도 옆에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넣으면 그 사람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냥 여전히 뭐다? 자, 강원도다 이렇게 하세요. 예, 따지지 마시고. 요즘에 계속 그 질문이 들어. 놀러 가서 공부하니까 맨 놀러만 다녀가지고. 네, 뉴스 보고 이야기하신 분들이죠. 뉴스에 나오고 있던 건데, 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강원도로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주도는 제주도의사만 뽑고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는 임명직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군 나와서 나온 김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질문 끊으려고. 이거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유육장. 국가계획 해도 누구다? 유육장.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볼 때 이건 나면 항상 틀릴 거예요. 또 이걸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면 안 되거든요. 요 두 단어는
조화가 되는 단어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죠. 자, 국가계획 하면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야? 역장은 또. 자, 다시 국가계획 하면 누구요? 국토부 장관이죠. 자, 근데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에서는요? 법인. 국가계획하고 용어적이 나오면요? 중앙, 기본, 관리.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해도 국토부 장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흘러나갈 구멍이 없네요. 이게 제일 지저분한 문제. 주의란에 있는 게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좀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한 문제니까 눈 크게 뜨시라고.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같이 푸세요. 대입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가 국가계획이란하고 용어를 물었죠? 단어 뜻을 물었잖아요. 그럼 국가계획이란 하면 뭐라고 하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무슨 계? 기본계. 그 다음 무슨 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국가계획하고 용어 정의는 광역도시계획을 언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풀어보세요. 두 번째. 도시군 무슨 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국가계획 내용 맞죠? 포함될 수 있다. 무조건 부정형 나오면 의심하는 거 아시죠? 뭔 나오면 의심해요? 부정형. 공법 문제에 부정형은 95%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뭐 해라? 의심. 몇 프로는 의심해야 된다? 95%. 왜냐하면 법률 규정은 뭐뭐하면 뭐뭐한다라고 긍정형이 95%거든요. 부정형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하시라고요.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 틀린 걸 찍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뭐 찍는 게 맞겠다. 부정형. 확률 게임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래서 부정형은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오늘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돼요. 부정형은 무조건 뭐 해라? 의심.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감정평가서 기출문제네, 2번은. 자, 3번 볼까요? 국토계획법상 무슨 계? 국가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면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정이 나올 때는 광역도시계획은 언급 없어요. 용어적인 단어 뜻을 모를 때는. 그런데 자, 광역도시계획이 무엇과 관련됐으면 국가계획. 수립권자는 당연히 누구다? 국토부 장관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국가계획이죠.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나왔죠? 누구 찍어요? 국토부 장관.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이게 이제 시험지 내기 가장 좋은 건데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기출 이미 됐잖아요.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뒤에 뭐가 나오면요? 광역시설, 고속도로, 철도죠? 그럼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면 하나 태봐. 국가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계획 국장 이것만 배웠는데 그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까지 연습하자고요. 이제 한 페이지 됐나요? 자, 두 번째 페이지가 공법에 무슨 기준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공법 전체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준하고 나올 때 전체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이게 양이 엄청난 양이에요. 간단하게 써놨지만 첫 번째 공법에서 무슨 기준 하면 전부 누가 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원칙이죠. 근데 요거 수식어 있는 거 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앞에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해주면 그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 앞에 요 대통령령에 눈이 꽂혀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수식어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기준하면 국장만 암기한 사람은 이 문제를 다 틀릴 거예요. 이런 원문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기준 국장 그러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준하면 국장하고 정했죠. 이야기했었죠. 왜 그러냐면 먼저 이걸 숙달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법률 원문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다 구성이 끝났어요. 단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과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됐네요. 시험 문제는 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 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고요. 아직 여기 이야기는 시험 문제를 안 냈는데 단어 좀 잠깐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상의 기반 시설. 다시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상의 기반 시설. 됐고요. 이건 어때요? 예정도로. 예정도로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예인가요? 계획상의 도로잖아요. 무슨 도로요? 예정도로. 예정도로를 설치하려면 내 땅을 빼앗아야 돼요? 안 빼앗아야 돼요? 내 땅 빼앗죠? 그러면 내 땅을 빼앗기 때문에 도시공개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법에다 정합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정하라고요? 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규범에다 정하라고. 규범. 국토부령 법령에다 정하라고요. 법령에다. 다시요. 환지계획 속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 위치에 따라서 재산권의 변화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국토부령. 보류지는 내 땅 빼앗아서 보류지로 정했죠. 빼앗기는 게 토지 부담률이고 빼앗아서 보류지로 정했죠. 재산권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로 정했어요? 국토부령. 그럼 이제 단어 차이점 지금 느꼈어야 돼요. 공법책에서 무슨 기준 그러잖아요. 무슨 기준 하면 뭐로 됐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됐죠? 요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하급자인 공무원들에게 국가 내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무원들에게 일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누가 정해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것은 지침이라 그래요. 그때 누구한테? 공무원. 우리를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해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을 영 그럽니다. 법령. 시행규칙이죠. 대통령을 시행하는 시행규칙이죠. 그러니까 법령 넓은 의미의 뭐가 된다? 규범. 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디에다 정해라? 법에다 정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기준 하면 다 누가 돼요? 국장. 네, 도시군계획설이면 예정도로 설치, 내 거 빼앗아야 돼? 국토부령. 환지방식, 소, 시끄러워. 국토부령. 뭐 빼앗아서 보류시켜서 내 재산을 국토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니까 이제. 요거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것만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영으로 정한다 하나 있는데 이것만 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있죠. 국토계획법에. 좋은 말씀.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거, 규모에 적합할 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거 하면서 나오는 개발의 허가 기준 있잖아요. 좋은 말씀, 성경 말씀 기억나요? 그 개발의 허가 기준은 대통령 령. 이거 하나 있었어요. 잘 가요? 계대령. 계대령. 그런데 최근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은 잘 읽어봐요. 성장관리계획. 대통령령. 성장통. 계대령은 아직도 성장통을 겪어야 될 것 같죠? 더 성장해야겠죠? 성장통. 대통령령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공법의 기준 전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기준하면 누구요? 국장. 우리 재산권에 침해를 주죠. 도시공계획 시설, 환지계획, 보류지 책정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 개발의 허가 기준은요? 대통령령. 성장관리계획도요? 대통령령. 개, 대, 령, 성, 장, 통, 끝. 근데 이제 그 원문들 다시 봐볼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됐죠?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이면 내 재산권에 침해를 줬죠. 내 땅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국토부령. 뭐라고요? 국토부령.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앞에 수식어 있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도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올 거예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직접 확정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거를 읽어주시라고요. 자, 중요한 문장 이 자리죠. 이 자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해야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무엇으로 정한다? 국토부령.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문제를 장난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당했어요.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있네요. 무슨 계획이요?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작성 기준 나왔죠? 무슨 기준하면? 무슨 기준하는 거예요? 국장. 근데 시험 문제가 이걸 내버린 거예요. 기준하고 다 맞추니까 작성 방법을 하고 이 죽일 것이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작성 방법하고 넣었어요. 누구?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잠깐 단어 하나 설명할게요. 오늘 계속 요 두 단어가 속석일 거예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잠깐만요. 자, A라는 도시에서 자, 읽으세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대표 명사로, 대명사로 무엇라 부르죠? 정비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요? 정비 사업. 지금 여기 정비란 단어는 계속 대표 명사예요. 재개발, 재건축, 주관경 개선 사업 세 개를 대표로 정비라 그래요. 그 단어까지 됐죠? 그러면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 단어 됐나요? 다시 이 동네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 계획을 짤까요? 무슨 계획이요?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을 짜겠죠? 그러면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요걸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로 대명사를 했으니까 정비 뭐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재개발 구역 그래요. 무슨 구역이요? 재개발 구역. 그럼 요 재개발을 대명사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비 구역.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정비 계획이라는 단어 됐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재개발 계획을 짜려면 먼저 이걸 재개발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요게 먼저 나와요. 같이 읽어요. 재개발 예정구역. 재개발 무슨 구역이요? 예정구역.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예정구역, 재개발 계획, 재개발 구역. 그러면 여기로 오는 순간, 정비구역으로 오는 순간 요 예정자가 탈락된 거 보이나요? 요 예정자 탈락된 거 보이죠? 예정자가 탈락된 거예요. 그때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이걸 뭐라 부르냐?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단어 구별할게요. 자, 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재건축 예정구역에 수립하면 이게 무엇이 되고요?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계획이나 재건축 계획은요? 정비계획. 어떤 게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정비계획. 자, 그러니까 항상 정비기본계획 이게 나오면 아, 이건 예정이야. 뭐라고요? 예정. 정비계획은 확정 단계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재개발 예정구역, 재개발 계획 이렇게. 두 단어 구별할 수 있나요? 요것 좀 구별해서 읽어주세요. 자, 재개발 예정구역은 무슨 계획이 나오고?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계획은요? 정비계획. 여러분들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구별 안 하고 읽으려고 하거든요. 요 둘을 구별짓는 문제가 꼭 나오는 거니까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됐나요? 뒤에서 헷갈릴 테니까 미리 끊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기준 나왔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기준 그랬죠? 기준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 틀렸죠? 앞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요? 국토부 장관. 2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 자, 절차 성장 통이죠. 국토부 장관이에요. 대통령이 영이에요. 대통령 영. 성장 통.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개정사항이니까. 자, 지구단위계 수립기준. 여러분 거짓말 형태가 제일 좋은 거짓말이 3번의 형태였어요. 지구단위 수립기준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바에 따라. 자, 보세요. 누가 정한다? 국자. 뭐 시도의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OX, X.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무슨 기준 그러면 누가 정한다? 국자. 근데 시도의사와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해라. OX, X. 뭐 이런 식까지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4번 가장 많이 기출됐던 문장이에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가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뭐로 정했죠? 국토부 영. 장관이 아니고 속 시끄러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꼭 환지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네. 속 시끄러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죠. 그럼 시행자요 국토부 령이에요. 국토부 령.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걸 장난쳤다고요. 자, 나올 때마다 읽으세요.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 정비계획, 재개발계획.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시작할 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선을 긋기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돼요. 요걸 선 그으면.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됐죠? 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방법. 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은 그러니까 다 맞추니까 이것들이 방법하고 장난을 치더란 거예요. 처리 됐어요? 예. 자, 여러분 정말 싫어한 거 나왔나요? 공법책에 나오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안 나와도 시험장에서 두 문제 정답은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그때 요게 무조건 한 문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래요. 수익자 부담. 요게 무조건 한 문제인데 수익자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때는 일부만 시켜요. 근데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세 군데 다 나와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시험 문제는 전부 또는 일부로 나와요. 아니면 전부로 나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할까요? 자, 수익자 부담.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무조건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번 불러볼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도처지 아니하고 인구 몇만이야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공부했어요. 광역 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립됐어요. 광역 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됐고 얘가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요. 누가? 광역이가.
광역이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고 얘가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담고 있죠. 그러한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전부 모두를 일부로 시험지를 냈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기출됐습니다. 이거 두 번이나 기출됐던 문장이고.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두 개 같이 끝나면 확실하게 끝나는 거죠. 자,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찰서지 아니하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이야? 시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개를 다 충족해야 되죠. 또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담았나요? 그러한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첫 번째 포인트였고 이게. 요거 됐나요?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용 부담은 사업 비용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사업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누구 부담이요? 시행자. 그런데 그 시행자 때문에 이익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이게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자,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무슨 반환이에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전액이다, 일부다? 일부죠. 전부 일수가 있다, 없다? 전액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액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알고 보시라고.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다, 일부다? 일부. 부당이득 반환은 뭐라고요? 일부. 무슨 말인가 설명할게요, 이제. 자.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난이도 상급 문제예요. 답은 이거니까 답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같이 예를 들어보죠. A라는 도시에서 국가가 누가요? 국가를 이제 행정청이라 그러죠. 국가 뭐라고요?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 그래요. 국가가 이 도로가 필요해요. 이 도로가 자 산업도로가 필요해요. 무슨 도로가 필요해요? 산업도로. 그래서 누가 뚫었을까요? 국가. 누구요? 국가. 그러면 비용 부담은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부담하니까. 자, 이 도를 뚫었어요. 누가 돈을 들였어요? 국가. A씨와 국가 간에는 둘 사이는 청약과 승낙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즉 원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 여러분 배운 대로 써줄게.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이 없죠. 원인 관계가 없죠. 누가? 국가가 도로 공사를 했나요? 근데 누가 이익을 얻어요? A씨가 이익을 얻나요? 재미를 보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국가가. A씨 너 나 때문에 이익 받다며? 너 나하고 계약 없잖아. 근데 이익을 얻었어? 이익 받은 건데 놔. 부당이득 반환. 근데 전액을 다 A씨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필요해서 들었어요? 국가가. 요 말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맨날 암기하다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틀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단어들 가지고 저 부당이득 이러면서 갈 수 있으면 부당이득은 전액이다. 자 여기서 받은 이익의 일부다. 사업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우리 국토계획부는 50% 초과할 수 없다고 됐어요. 50%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다고. 부당이득은. 요 말도 이해됐나요? 예, 여기까지. 단어 됐죠? 예, 다시. 그럼 요결로 무조건 한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난이도 상급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일부는 여기서 항상 공부했던 거 아시죠? 여기 가면 이제 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아는 건 나오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 나왔나요? 그 다음 대사가 뭐예요? 아니라니까 도시라니까 꼭 일부래 그냥. 지구단위 계획 나오고 도시가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은 요 도시의 전부 개발, 일부 개발, 일부. 그래, 일부. 도시 나오고 일부 항상 버릇들이세요. 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잠깐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예요. 특정 지역이에요. 여기를 묻는 거죠. 택지개발지구, 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구역. 예? 파주시 영어마을.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해도 A라는 도시 입장에서 일부밖에 안 되죠. 일부 해도 일부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뭐 찾고? 일부. 도시 찾고 일부 찾아야 되죠. 전부 나오면 돼 안 돼?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넣으면 특정 지역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 둘 중에 뭘 써도 괜찮죠? 예, 여기서 공부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2번 정답 나왔던 건 자, 도시개발법상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정했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토지 소유자나 누구요? 조합. 근데 우리 법률 규정에 11조 도시개발법 시행자 규정에 조합 가로 열고 전부 환지 방식만 한다고 됐죠? 얘는 범위가 딱 항전돼서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해라? 환지 방식. 다른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환지 방식만 한다고 됐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법률 규정의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무슨 채권이요? 자, 요 토지 상환 채권이 기억나야 되는데요.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무슨 방식이에요?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 무슨 채권이요? 토지 상환 채권. 수용 사용 방식은 자, 요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했죠. 내 땅을 빼앗아 가서 사업을 하는데 나의 지위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업이 끝나면 지가 상승이 9.3배까지 이루는데 지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비싼 땅을 내가 못 받잖아요. 제일 비싸게 쓴 친구가 받아요. 경쟁 입찰이니까. 그래서 내 지위 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면 보상금을 받아 배 깔고 누워. 배 깔고 누워. 혼자 누워, 다 같이 누워. 다 같이 누워. 하늘 보고 찔러. 하늘 보고 찔러. 우리는 원한다 뭐 토지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면 발행했죠.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그때 수용 사용 방식에서 매수대금, 수용대금의 전부를 토지 건물로 상환해요? 일부만 토지 건물로 상환해요? 일부. 이게 전부를 줘버리면 환지지 수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대금에 무엇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 일부 찾았나요? 하여 발행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을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분의 1 초과 안 되죠? 요거 됐나요?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원형지 몇 자죠? 원형지 몇 자? 3자. 얘는 얼마까지 공급? 3분의 1 이내. 이렇게 딱 비교해서 끝내놔야죠? 됐나요? 다시. 거기 메모 하나 하세요. 자, 법이 틀려 있어서 법률 규정 자체가 잘못돼서 암기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주거라 썼을 거예요. 도시개발법 할 때. 자, 조합은 방금 수용 사용 방식 한다 못한다.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 못한다. 여기까지 기억나요?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 못합니다. 근데 시중 교재 99%가 틀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조합은 보증 세워. 뭐 세워서요? 보증 세워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요, 못해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어이없이 법이 돼 있어요. 발행할 수 있다. 조합이 수용 사용 방식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조합이 토지상환 채권을 보증 세워서 발행한다고 보증인에 나오잖아요. 예, 법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대부분의 책들이 조합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한다 그러고 X라고 해놔요. 발행 못해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누구도? 조합. 어이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어이없어 그러고 써놔야 돼요. 항상. 다시 정리합시다. 요건 그냥 뭐 이유를 따질 게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 잘못돼 있어요. 자,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 못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는 규정이에요. 왜? 조합은 환지 방식 한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수용 사용 방식 못하죠. 그런데 그 아래 칸에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 중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냥요 보증 세워요. 어이없다. 그러고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이 틀려 있는 자리입니다.
요건 그냥 근거 조문까지 다 밝혀놓으니까 걱정 마시고. 예. 22조 도시개발법 22조 23조 두 조항에 다 있어요. 22조 23조 22조 1항 23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문까지 제가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의 신청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됐죠? 예, 알고 계시라고 여기까지. 이거 나와서 했어요. 그냥 나오면 해야지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뭐라고요? 숫자 빼봐요. 아, 성금 땡기는 거네요. 뭐 땡겨요? 성금. 자, 대금의 전부 또는 무엇을 지정권자에 못 받아? 승인. 돈 문제 나오면 항상 승인인 거 아시죠? 돈 문제 나오면 뭐라고요? 승인. 돈 문제 나오면 승인. 돈 문제 나오면 승인. 누구의 승인 받아서?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이렇게 미리 받을 수 있다. 지정권자에 못 받았어요? 승인. 선수금 전부 또는 일부. 여러분 성금 내봤죠? 성금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안 내봤구나. 합격해서 벌 돈을 미리 성금으로 한번 땡겨볼까? 자, 여러분 성금을 땡길 때 공사비 같은 거 성금 땡길 때 있잖아요. 성금을 땡길 때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성금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전액 성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전액.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난 냈어요. 전액 냈어요. 성금으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은행 이자율이 1%였어요. 1%대. 대출 이자를 제가 2%면 대출 이자를 받아요. 제가 2%면 신용 느낌이 좋아가지고 2%면 됐어요. 왜? 빚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1%대 이자 우리가 넣으면 1% 주고 지들이 줄 때는 2%좀 넘게 받았어요. 2.4%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물어봤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그럼 내가 성금 주면 나한테 뭐 줄 거냐니까 4.6% 할인해 주겠대요.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4.6%. 그럼 성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바보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서 2.4%의 대출 받아서 4.6%면 내가 2.2%를 내가 그냥 먹잖아요. 성금 주고. 써놔. 성진이 할인 받았대. 전부 땡겨요. 근데 우리가 성금 그러면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근데 일부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요거 기억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법은 여러분 주택사고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양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상속이나 해외 이주 등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 여기다 양도 가능. 써놓을까요?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받죠? 투기 과일주에서 전매 제한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상속이나 해외 이주 등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전매 가능이죠. 전매 뭐라고요? 가능. 그때 배우자한테 증여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찔끔 증여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주말농장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얼마 미만?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해서 1000 미만이죠? 농업진흥적 왜? 농업진흥적 왜? 농업진흥적 뭐라고요? 왜?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해서. 자, 그럼 다시 이거 지울 테니까 지우고 다른 거 설명해야 되니까. 자, 조합은 따라하세요. 조합은 수용 못해. 어이없게도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수용을 못한데 채권을 발행해요. 이런 어이없는 법률 규정이 우리 법에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22조, 23조니까 걱정 마시라고. 조문 다 있다고 내가. 다시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 요걸 잘 이해를 못하더. 배우자한테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있죠. 요 규정이 왜 만들어졌냐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배우자 합산 과세 있죠. 배우자 뭐라고요? 합산. 그러면 부과 기준이 달라지죠. 그럼 보세요. 우리 집에 값은 제가 아니고 저 일요일날 일 나왔잖아. 우리 집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아침에 발로 차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돈 벌어오라고. 우리 집에 값은 합여사. 우리 집에 값은 합여사예요. 저도 그래요. 여사님 그래요. 저희가 먹어요? 제가 을이고 여기가 성진이. 그러면 모든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합여사. 심지어 월급 통장에 여기가 있어.
용돈 다 썼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재산이 다 있거든요. 혼자서 전부 가지고 전부. 그러면 갑과 을이 배우자인데 배우자 합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과세 표준이 다르겠죠. 세금을 덜 내려면 배우자 합산해야겠죠. 합산하려면 우리 마누라가 성인한테 조금만 좀 내나요? 많이 줘, 조금 줘. 그럼 뭘 해야 돼? 배우자한테 뭐? 증여. 재산의 일부만 증여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도 있고 나도 가졌죠. 합녀사와 성진이가 같이 가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렇죠.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나눠 가져야 합산이지, 만약에 여기다 전부 다 줘버렸다. 여기는 없고, 그럼 또 합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합산 과세를 하려면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찔끔 증여. 이해됐죠? 자, 정리합시다. 집중하고 두 문제잖아요. 자,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자, 광역도시계획의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담았나요? 그러한 시 또는 구는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있고, 자,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공법에서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시험 문제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그럼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전부 일부. 그거 접으시고.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도시 나오고 뭐? 일부.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면 전부 또는 일부.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정한다? 토지소유자나 조합. 조합 가지고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고, 조합 파트에서. 자, 토지 상환 채권은 매수대금의 전부 일부. 전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발행 규모가 얼마?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세 글자 3분의 1이죠? 둘이 막 교차시키니까. 선금은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 주택 상환 사채 양도 안 되죠?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전매 불가능한데 세대원 전원 움직이면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근데 배우자한테 증여는 일부 증여, 찔끔 증여. 주말농장 보이나요? 주말농장 세대원 전부 소유한 면적이 얼마 미만? 1000 미만. 요게 1000 미만인 이유가 있죠. 1000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요? 1000 이상이면 자경농. 무슨 농이요? 자경농이나 자경이라 그래요. 그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를 마음껏 사서 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농업인 원천 봉쇄, 주말농장은 1000 미만. 세대원 다 합해서 전부. 농업진흥지역 어디서만? 외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풀까요? 그걸 문제에 어떻게 대입하는가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도시군, 자, 우리 공법은 법학이죠. 법학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두괄식이에요. 미괄식이에요. 너무 어려운 단어 썼나? 공법은 두괄식이 아니죠. 강의는 두괄식이에요. 결론부터 내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하니까. 근데 법학은 미괄식이라서 맨 뒤에 결론이 있습니다. 거의 99%가. 항상 법학은 무엇을 읽는 연습, 맨 끝 문장을 읽는 연습. 그러니까 맨 끝을 읽으면 이게 무엇을 물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읽거나 끝에부터 읽거나 똑같잖아요. 자, 여기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물었잖아요. 그럼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뭐가 수립됐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 모두 포함돼야 되죠. 여기 전부를 일부로, 여기 모두를 일부로 이렇게 바꿔냈어요. 법률 규정은 전부 모두 돼 있어요. 전부죠? 예, 이렇게. 1번 됐나요? 자, 2번은 자, 보세요.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익을 받은 자면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때 여기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 이 자를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수익자.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돼? 안 돼? 안 돼. 요걸 빨리 깼겠지. 다시. 여기도 보세요. 얘는 국토계획법 이야기죠. 이렇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하고 시험자 나올 거야. 쭉 읽으니까 뭐라 했어요? 이익을 얻은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니까 누구죠? 수익자. 여기도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인데 시험자가 이익을 얻은 이렇게 냈더라고요. 앞에 현저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익을 얻은 시도의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킨다. 수익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일부. 이렇게 짧게 나와도 찾아내야 돼요, 문장을. 이익을 얻은 자, 수익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단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 도시군.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5번. 자, 여기 보시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단어가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전부만 나와도 되나요? 일부만 나와도 되나요? 전부 또는 일부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여기 누구 나왔어요? 시장으로. 시장으로는 뭐만 지켜? 지구만 지켜요.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시도의사가 위반하면 시도의사가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결정해요?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뭐만 지켜요? 지구만 지켜. 이런 적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번. 전부 환지 방식인가요?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못한다. 지정.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누구요? 조합.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7번 볼까요? 7번 문제가 뭐죠, 이거? 마지막 보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자,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누구요? 모든 시행. 여기 어이없이도 누구도 발행해요. 조합도 발행해요. 누구도 발행해요? 조합. 국가, 지자체, 조합 다 발행하죠? 토지 소유자가 여러분이 못하면 무슨 개야? 수익이야. 매수대금의 얼마? 전부 일부. 하여 발행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이렇게 엮어 가셔야 돼, 여기까지. 요거 됐나요? 예. 8번 내용은요. 미리 받을 수 있다. 읽어요, 빨리. 미리 받을 수 있다. 빨리 읽어서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선수금이야. 이걸 알아내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이죠? 자, 지정 돈 문제니까 승인 나왔죠? 전부 받아요? 일부 받아요? 전부 또는 일부. 맞는 문장이죠?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9번은 주택, 상환, 사채, 양도, 중도, 해약입니다. 세대원, 전원, 세대원, 전원. 일부예요? 전원이에요?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을 이전하면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 상환처는 양도 안 되죠? 자, 10번째. 전매 가능성입니다. 상속 나왔어요. 세대원. 일부예요? 전원이에요? 전원. 11번. 자, 주택법상 입주로 선정된 지,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한테 못하면 증여. 자, 증여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찔끔 증여. 자, 12번 주말농장 나왔나요? 자, 주말농장은 세대원 전부 합해서 얼마? 1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왜? 자,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뭐? 전부. 이렇게 됩니다. 세대원 뭐라고요? 전부 하고 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전부 또는 일부 됐나요? 자, 이제 네 번째 테마 들어가면 딱 5개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문제 아닐 거예요, 여러분. 풀다 보면. 공법의 열람 공람입니다. 먼저 기본 틀부터 잡을게요. 자, 공법에서 열람 공람한다 그러면 며칠 이상? 예외 30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럼 며칠? 30일.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의견 시간 30일이에요. 근데 두 군데만 며칠? 60일. 열람 공람은 공법 책에 25번 나와요. 25번.
그 중에서 19번이 14일이에요. 한 번은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5번이 이게 문장 수는 5번 나올 거예요. 30일짜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도로 공사합니다. 무슨 공사요? 도로 공사. 그럼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자, 열람시켜요. 고시하고. 며칠 이상 열람? 실시계. 14일. 아, 모르면 며칠 찍어요? 14일. 모르면 며칠 찍어요? 14일. 며칠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렇게 도로 공사합니다. 라고 일반에게 14일 이상 열람시키죠? 그럼 여러분 불만 있으면 열람기간 내, 공람기간 내 뭐 하면 돼요? 의견서 제출.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이게 교재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 자리마다. 며칠 이상 열람시키고요? 14일. 의견서 제출받아서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며칠이요? 14일. 근데 30일 이상짜리가 4개가 나오는데 위치 파악하세요. 30일 이상짜리가 몇 개요? 4개. 자, 저기 국토계획부 앞에서 2개. 자,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자꾸 발음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2개 나왔나요? 그 다음에 무슨 계? 그 다음에 무슨 계? 관리처분.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며칠? 30일. 이게 정비계획이 재개발계획인가요? 무슨 계획이요? 질문. 그럼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열람시킬까요? 정비기본계획은 10? 그렇죠. 이 단어를 구별 못하는 순간 여기 정 둘이 정들어갖고 죽어버려 이제. 요걸 하려고 처음부터 구별 짓고 온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14일. 정비계획은 30일. 관리처분계획 30일. 분양계획이죠? 요건 정비계획은 뭐죠? 재개발 계획. 이건 재개발 예정구역이고,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은요? 분양계획. 무슨 계획이요? 자, 그래서 이거요. 광기정관. 정관을 광기 나게 닦았어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광기정관. 그 다음에 여기 요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칸 남아서 정리해 봤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며칠 하고 나오죠. 날짜.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그러니까 광역 기본 30일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또 따로 공부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에서 몇 년 하고 나면 모두 몇 년? 5년.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만 3년. 그래서 이렇게 공부돼 기억나세요? 3. 광 승인. 3. 광 승인. 딱점 승인이었죠? 3광 승인. 이렇게 되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열람기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30일이 아니고요. 요것 좀 이제 구별해야 될 텐데 잠깐 들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재산권을 침해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죠. 언제 효력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제가 고시한 날에 다음 날 그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형도면을 못한 날,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죠. 근데 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 불평등.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재산권 침해를 방어하려면 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시점 잘 보세요. 언제? 결정고시 후에 마지막 단계 열람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고 열람이 나와요. 뭐 할 때요? 입안할 때 열람이 나와요. 그때는 며칠일까요? 14일. 결정고시에 열람은 제한이 없어요. 네, 입안할 때 열람은 며칠이에요? 14일. 요 선 2개 구별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갈게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면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하세요? 30일. 자, 여기 읽으세요. 지방의회 뭐라 했어요? 의견 청취. 지방의회 위에다 단어 쓰세요. 협의회요, 아니에요? OX, X. 심의회요, 아니에요? 승인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쓰세요. 몇 번 안 나왔죠? 4번밖에. 지방의 협의, 지방의 승인, 지방의 승인 이러면서 나왔다고요. 협의, 심의,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의견, 정치. 이게 심지어 이거 감정평가서 쪽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방의 협의, 심의, 승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견, 정치. 그때 며칠 내기 내셔서요? 30일. 그런데 얘는 성장을 관리하자고 60일. 성장통을 겪고 있잖아요. 자, 성장을 관리하자고 며칠? 60일. 도시정비법 가면 다 60일.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고요. 어떤 의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도시개발은 신도시를 만드나요? 도시정비는 헌도시를 정비하나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 정책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국장 나오나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잖아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사업하면 국장이죠.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신도시 만들 때는 누가 나와요? 국장. 그런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국장이 사라져요. 따라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지침, 기준. 보고 잡고 방침 잡고 기준 잡고 이것만 국장이에요. 사업에 개입한다 안 한다.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에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아, 속 시끄러운 여기 하는 얘기 여기는 아니야. 내 속 시끄러워 지금. 있잖아요. 신도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사 분명히 맞죠.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노후화됐죠. 국장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만들어줬으면 됐지 정비까지 내가 하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는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지자체 장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5장, 6장 막 그러면서 시장, 군수 등 하면서 암기했던 거예요. 국장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5장, 6장 그랬잖아요. 누가요? 지자체 장. 그러니까 지자체 장들이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하라고 지방의 의견 정치는 며칠로 늘려놨을까요? 60일. 중앙정부가 개입 안 하니까 니들끼리 좀 잘해봐라. 그리고 며칠 준 거예요? 60일. 다 끝났네. 지방의 의견 정치는 일반적으로 며칠? 의견 제시 30일. 성장통 며칠? 아프니까 60일. 성장통 60일. 그 다음에 성장 관리했죠? 그 다음에 정비법 가니까 며칠? 60일.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자, 문제 대입하는 거 연습할까요? 자, 1번 문제 나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죠? 광, 기, 정, 관. 공고 연락 며칠? 14일이요? 30일이요? 30일. 광역 기본 정비계획 관리청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됐고. 두 번째. 2번과 3번 구별할게요. 2번과 3번.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그때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못할 때, 입안할 때. 2번은 3번은 결정하고 고시한 다음인가요? 이때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죠. 결정 고시했을 때는 이미 우리한테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30일이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근데 여기는 입안한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고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안할 때 입안하려면 주민 의견 드려야겠죠. 여기 공청회요? 주민 의견 청취요? 공청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주민의 의견 청취 빨간 주민이 이 자리에요. 며칠상 열람시켜라? 14일. 며칠이요? 14일. 여기가 열람기한이 제한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입안하려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열람기한이 제한이 없다. 평생 열람만 하는 거야 그냥. 평생 주민의견 청취하는 거죠. 제한이 없으면. 이걸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할 때는 며칠상 열람? 14일. 결정고시 후에는 자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왜 2번과 3번을 대칭시키는지 아셔야 돼요. 문제마저도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게끔 대칭시킨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도 잡아줘야 되죠.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며칠 이상 열람? 14일. 결정고시하고는 열람 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단어 처리됐나요? 4번 볼까요? 자, 4번. 5여 X예요. 답만 하세요. 5X로만. 5여 X예요. 왜요? 네, 20일이니까. 열람 기한은 며칠하고 며칠 있어요? 14일하고 30일. 20일 나오면 5여 X예요.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방의 의견 청취는 30일이나 60일 있죠? 50일 나오면 X. 이렇게 푸시라고요. 틀을 푸시고. 빨리 틀 잡으라고. 14일하고 30일 있으니까 20일은 무조건 X죠? 그러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게 객관식 기술이니까. 이게 20일에서 14일로 개정된 규정이거든요. 다시 5번. 공남이죠? 자, 도시개발법이네요. 며칠? 14일. 국토계획법에 30일 2개, 정비법에 30일 2개. 그 가운데 전부 다 며칠? 14일. 도시개발법은 6번 나오는데 6번 다 14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사업시행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사업시행계획. 며칠 이상 열람? 공남 14일. 모르면 며칠? 14일. 자, 정비계획은요? 7번. 정비계획 며칠? 며칠이요? 7번하고 8번 구별해야 되죠? 8번은 뭘 물었나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14일. 정비기본계획은 자, 재개발계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이었죠? 요거 구별하세요. 정비계획은 며칠? 30일. 기본계획은 14일. 그리고 7번, 8번 묶어서 정리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마저도 가급적이면 비교하려고 예를 썼어요. 관리처분계획 며칠? 30일. 그럼 10번 볼까요? 이거 우리 안 배운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런데 시험 전환도 우리 학생들이 다 찍어서 맞춰버렸어요. 요 원리 때문에. 열람 공남이죠? 공남. 광기정관 빼고는 며칠? 10. 예, 가로놓기로 나왔거든요. 자, 지방의 의견 청취죠? 성장통하고 도시정비법 말고는 다 며칠? 다 며칠? 이게 실제 시험제 이렇게 가로놓기 나왔어요. 요 규정 공부한 것 때문에 다 맞췄던 거예요. 이렇게. 요 단어 처리됐죠? 예. 자,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시도의회와 자, 시군의회, 시장수 의견 들었는데 자, 그때 며칠 내 의견 주시죠? 30일. 날짜는 다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12번 나왔나요? 12번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나와 있죠? 성장통이죠? 아프니까 좀 더 줬죠? 며칠? 60일.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도 며칠? 60일. 사업을 누가 다 하니까? 지자체 장이 다 하니까요. 지금 1시간 동안 12.5점 5개 딱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5개 하면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